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18차시 부정적분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이 많이 길어서요. 빨리빨리 이제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면 아시죠? 적당히 끊어서 이제 2번씩 들으시면 될 겁니다. 수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적분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적으면 이렇습니다. 안일 부자에 정할 정, 그 다음에 쌓을 적자에 나눌 분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요.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함수 fx에 대하여 도함수가 fx인 함수 라지 fx를 함수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설명을 들어가 볼게요. 왜 이거를 부정적분이라고 하는지 일단 요거 적분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분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fx를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놓겠습니다. 미분 입장에서 이 말은 그냥 미분을 연산으로 볼 때 라는 말이에요. 미분 입장에서 이제 fx를 이제 뭐 한다? 도함수를 구하죠. 미분 계수들로 다시 함수를 만든 게 도함수, 유도된 함수였다. 그죠? 그러면 fx의 도함수는 이제 f'x는 2x 요렇게 이제 쓸 수 있죠. 그때 f'x가 2x인데 이건 우리가 도함수라고 불러요. 맞죠? 그런데 이게 미분이 되기 전에 함수 fx를 미분 입장에서는 f'x의 원시함수 프리미티브 펑션 네, 맞을 거예요. 또는 역도함수 안티딜리베이티브라고 하네요. 그죠? 어쨌든 네, 미분 입장에서는 이게 도함수가 미분되기 전의 함수 그때 프라임이 미분되기 전의 함수 fx를 f'x의 원시함수 또는 역도함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fx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했죠. 그럴 때 우리는 f'x에서 다시 원시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네, 즉 미분의 반대 과정을 우리는 적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적분이냐라고 이제 했을 때 나름대로 답이 될 수 있는 게 미분하는 과정이 작게 나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작게 미세하게 나눈다니까 그 역과정은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나눈 것을 쌓아 붙인다, 쌓아 올린다 라는 의미를 써야겠다, 맞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적분이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오피셜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미분했을 때 EX가 나오는 함수는 이것뿐만 아니죠. 어떤 거 있습니까? X제곱도 미분하면 2X 나오고 X제곱 플러스 2도 그렇고요. X제곱 플러스 100,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파이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미분을 했을 때 EX가 나와서 하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적분을 했을 때 뭘 적분했을 때 EX가 나오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제 적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분을 연산으로 볼 때 함수 fx의 원시함수 라지 fx를 우리는 정할 수 없는 적분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정적분이다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 즉 원시함수랑 부정적분이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미분 입장에서 제 생각이에요. 이것도 미분 입장에서 이제 도함수가 되기 전의 함수를 우리는 원시함수, 원래 있던 함수라고 하는데 이거는 적분 입장에서는 이름 붙이기를 부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이자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 fx의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함수 fx의 부정적분을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적분한다라고 하며 그 계산법을 적분법, 그러니까 계산하는 계산법, 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적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fx식이 있으면 이 fx에서 이제 도함수가 이제 x제곱,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00 요런 것들을 다
이제 미분을 하면 2x가 되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2x가 되고요. 요 2x의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초록색 모든 함수를 지칭하는 함수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f'x는 fx의 도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때의 fx는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x제곱에 대해서도 뭐가 있겠어요? 이거에 부정적분이 있겠다, 맞죠? 그래서 x제곱, 뭘 미분했을 때 x제곱이 나오느냐 봤을 때 3분의 1 x의 세제곱 아니면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1 아니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플러스 400 아니면 3분의 1의 x 세제곱 마이너스 파이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의 도함수는 x제곱이 되는 거고 x제곱의 부정적분은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뭐라고 한다. 이거의 각각을 전부 다 x제곱의 부정적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이제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들을 다 살펴보면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죠? 네, x세제곱, 그러니까 x를 포함한 항들은 다 그대로고요. 달라지는 것들은 뒤에 붙는 상수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앞서서 제가 증명을 해드렸어요. 뭐냐 하면 13차 시의 평균값 정리 부분을 설명하면서 어떤 명제를 가져왔었는데 그 명제가 뭐냐 하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두 도함수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gx는 fx 플러스 c, c는 상수, 그러니까 두 함수끼리는 상수만큼만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도함수가 같으면 이제 원래 함수끼리는, 그러니까 부정적분끼리는 상수만큼만 차이가 난다. 즉 같은 도함수를 갖는 두 함수 fx와 gx의 두 함수 값의 차이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상수 c만큼 그러니까 일정한 상수 c만큼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함수 fx의 수많은 부정적분 중에서요, 한 부정적분을 fx라고 하면 fx의 모든 부정적분은 fx 플러스 c, c는 상수,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모든 부정적분을 어떤 부정적분에 상수를 붙였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기호로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이 표시를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인테그랄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고요. fx dx 이렇게 이제 나타냅니다. 즉 인테그랄 fx dx는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거기에 상수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이때 c를 우리는 특별히 적분상수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부정적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라지 fx를 미분하면 그거의 도함수가 스몰 fx일 때 그러니까 라지 fx가 fx의 부정적분일 때 어떻게 나타낸다? 인테그랄 fx의 dx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이때 c는 적분상수라고 해요. 네, 참고 부분을 보면 인테그랄 fx dx는 라지 fx 플러스 c 이렇게 쓰죠. 그 어떠한 부정적분을 이렇게 이제 갖고 와서 거기에 적분상수만 붙이면 이제 인테그랄 fx의 dx라고 정의를 해요. 그때 fx는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적분을 당하는 입장이다, 맞죠? 그래서 이름 붙여지기를 피적분 함수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거죠. 네.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다항함수를 미분해가지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들을 구했는데요. 이제 뭘 해야 되겠다? 다항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래 나오는 이제 성질들. 요거 함수 y는 x의 n제곱, 그러니까 x의 거듭제곱의 이제 부정적분을 구해 볼 거고요. 또 함수의 실수배 합
합차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하면 모든 다항 함수에 대해서 부정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y는 x의 n제곱과 상수 y는 1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y는 x의 n제곱, n은 양의 정수이면 뭘 미분해서 x의 n제곱이 나오냐? 보니까 어떤 식이다, 요런 식이다 라는 거죠. n 플러스 1분의 1에 요만큼은 이제 개수죠. 그 다음에 x의 n 플러스 1제곱, 차수가 하나 더 늘었다, 맞죠? 차수가 하나 더 늘어난 만큼 요 똑같이 나눠주면 이건 뭐다? x의 n제곱의 부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적분상수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y는 1이면 인테그랄 1의 dx, 뭘 미분했을 때 1이 나와요? 네, x죠. x를 미분하면 1이 나오니까 x에 플러스 c 적분상수 붙여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네, 부정적분은 우리가 미분의 역가정인 걸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미분의 역가정이니까 y는 x의 n제곱의 도함수가 이것이 됨을 알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서 그 추론을 하면 인테그랄 x의 n제곱의 dx는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적분상수가 됩니다. 네, 참고를 보면 인테그랄 1의 dx, 요거는 1을 생략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이거를 갖다가 함수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수학 1에서 지수를 배우고 왔으면 x의 0제곱은 1, 요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거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x가 요렇게 나타나짐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지수를 배웠으면 x의 0제곱이 1인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x는 이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형태가 맞다는 거예요. 위에서 n이 양의 정수일 때 썼던 거기 공식의 형태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다? 이 공식의 형태의 부합함을 알 수가 있어서 n이 음한인 정수일 때 요 식이 성립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그러니까 수학 1을 배우고 왔다 하면 이거를 외우는 게 외울 게 덜 하겠다. 그죠? 한 줄만 외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 1을 배우고 왔으면 네, 이거를 이제 공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참고 보면 위에 있는 요 공식 있잖아요. 맞죠? 이 공식이 n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거는 수학 2를 배우고 왔으면 x제곱분의 1인 거 알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인테그랄 x제곱분의 1의 d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분의 1의 x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c가 된다. 즉 마이너스 x분의 1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테그랄 x의 2분의 1제곱도 똑같아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파이다, 파이 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게 부정적분을 구하면 이게 됨을 알 수 있고, 심지어 복소수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복소수까지 x의 i 제곱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적분해라 라고 하면 i 플러스 1분의 x의 i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등등 뭡니까? n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제 이 형태가 다 부정적분을 구해라 라고 하면 만족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육과정을 넘는 설명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학교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하고 싶은 말은 요 공식이 그만큼 많이 쓰인다, 중요하다, 외워야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의 실수배 합차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적분에 관련된 공식은 이 세 개가 끝이에요. 어떤 거냐? k의 fx의 인테그랄을 씌운 값은 k 곱하기 인테그랄 fx의 dx랑 같습니다. 단 k는 0 아닌 상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두 개 더해진 함수의 인테그랄 부정적분은
fx의 부정적분에 gx의 부정적분을 더한 거랑 똑같다. 이게 마치 인테그랄이 분배된 것처럼 보인다. 맞죠? 세 번째, 빼기에 대해서도 어떻다? 인테그랄이 이렇게 분배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능을 한다. 차이의 부정적분도 부정적분을 뺀 거랑 같다는 겁니다. 증명은 이제 뭐 책에 나와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저렇게 잘 하면 되니까 뭐 굳이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증명하라고 하면 이제 요렇게 하면 돼요. 부정적분 두 개 두고, 즉 두 개 라지 F 프라임 X, 이거는 fx고 라지 G 프라임 X는 gx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미분했을 때 이게 나오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구나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미 상수니까 요거라고 두면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다 해요. 더하기도 전체를 미분하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fx가 나오게 되는 그 부정적분, 그리고 gx가 나오는 부정적분, 요렇게 이제 해서 요거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 하는 식으로. 네, 이거 뭐 알고 싶은 정리를 따로 하고 싶은 분들은 요렇게 이제 요게 끝이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증명이니까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찬찬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 2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1이 거듭 제곱의 이제 부정적분, 이거를 1이라고 했어요. 여기 1이 돼 있다, 맞죠? 이게 1이고요. 그리고 2가 요거예요. 여기에다 2를 표시해 놨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공식에 의해서 모든 다항 함수의 적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두 문제를 풀어보면요. 인테그랄 x제곱의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dx를 해봐라 라고 하면, 이거는 인테그랄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분배가 되고 실수배가 된 만큼은 빠져나오겠죠. 즉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x제곱 x 1 이렇게 남고 실수배 되어 있는 만큼 빠져나오고, 그래서 각각의 부정적분을 구해서 뒤에 이제 적분상수 C만 붙여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테그랄 x-5의 세제곱 마이너스 인테그랄 x 플러스 5의 세제곱의 dx, 요렇게. 그러니까 인테그랄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아까 전에 뭐라 했었어요? 인테그랄 f-g의 dx는 인테그랄 f-인테그랄 g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많은 생략이 있다. 그죠? 요 식에. 어찌됐든 여기 두 개의 부정적분은 어떻게 구한다? 네, 요렇게 이제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인테그랄 묶어서 두 개 함수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빼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테그랄 한꺼번에 요렇게 이제 묶어내서 두 개 함수의 차이를 이제 인테그랄 안에서 계산을 해주죠. 그게 간편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x세제곱 날아가고, 그 다음에 25x 날아가는 거 확인해서 이제 안에 남는 함수가 이거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마이너스 1도 묶어내줄 수 있겠다, 맞죠? 그래서 실수배 해갖고 밖에 마이너스를 꺼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각각을 갖다가 이제 적분을 하죠. 그래, 적분을 해서 이렇게 부정적분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게 무엇이냐? 부정적분, 미분은 서로 이제 연산으로 치면 역연산 관계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면 마이너스고 곱하기면 나누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서로 역연산인 관계인데, 이게 fx의 미분을 먼저 하느냐, fx의 적분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식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분에 이제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그런 특성 때문이죠. 그죠? 부정적분에 이제 적분상수 C가 이제 붙는 그 특징 때문에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면요, 이 값은 인테그랄
f'x의 dx가 됨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미분했을 때 f'x가 나오는 모든 함수를 이제 부정적분이라 한다 했었잖아요. 그 함수들이 fx 플러스 c, fx의 상수만큼 붙이면 이제 요게 되니까 식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적분부터 먼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적분, 이걸 만족하는 부정적분 fx 플러스 c 여기에다가 이제 미분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미분이 요렇게 이제 분배가 되니까 라지 f 프라임 x 플러스 c를 미분하니까 0이 되는 거죠. 라지 f 프라임 x가 뭡니까? fx죠.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된 거잖아요.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고유명사처럼 쓰니까 거기에 이제 미분을 하면 fx가 나오네. 뒤에 있는 상수는 없네. 해가지고 뭐다? 이거를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분을 하면 그냥 fx가 안에 있는 게 나온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3 해가지고 똑같은 함수예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함수에 미분 먼저 하고 적분하는 거랑 적분 먼저 하고 미분하는 거랑 이제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면 미분 먼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요 식에 적분 상수만큼 붙게 된다 했다 맞죠? 선생님 안에 있는 함수는 요건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만큼을 그냥 적분 상수 C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상수만큼 이렇게 이제 차이 나는 거니까 그냥 뭐 상관없으니까 부정적분 입장에서는 상수만큼 차이 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플러스 C 해줘도 답이 됩니다. 그리고 적분 먼저 하고 그 다음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안에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같은 함수에 대해서 미분을 먼저 하냐 적분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어요. 물론 C가 4가 될 수도 있죠. 그죠? 문제 조건에 의해서 4가 될 수도 있지만 4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